안녕하세요. 기묘하고도 놀라운, 그러나 결코 꾸며낼 수 없는 현실 속 이야기. 귀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누군가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던 그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이미 한 사람의 죽음은 끝나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서 60대 여성 박 씨가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몸에는 무려 수십 차례의 흉기 자국.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강한 분노가 쏟아진 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금부치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집안 어디에도 도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오직 사람만을 노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기이함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현관문 상태.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베란다 창문 역시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부서진 흔적도 억지로 연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범인은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완벽한 밀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밀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건 내부인의 범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 즉, 알고 지내던 사람의 범행. 경찰은 남편과 가족, 지인들까지 모두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통화 기록, 금융 내역, 사소한 인간관계까지 모두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동기도 직접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는 더욱 집요해집니다. 아파트를 드나든 2000여 대의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600여 세대 주민 전체를 탐문. 심지어 배관을 통한 침입 가능성까지 고려해 배관공, 외벽 작업자까지 조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수상한 외부인이 단 한 명도 찍히지 않았고 현장에는 지문도 발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조차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 저지른 범죄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 이미 집안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 사건 당일 이전에 침입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이 역시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2011년 수사본부는 해체됩니다. 사건은 그렇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건 그가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집안 어딘가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에 가족들조차 서로를 의심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상황.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면식범의 단독 범행. 두 번째, 치밀하게 계획된 외부인의 표적 살인. 그리고 가장 섬뜩한 가설. 범인은 나간 적이 없었다.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빠져나갔을 가능성. 이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밀실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 수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작은 흔적 하나가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살인에는
더 이상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문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까지 영원히 닫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범인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귀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